(12대) 당군은 아한입니다. 아한 때에 있었던 중요한 12대 아한 당군입니다. 이때는 여하에다가 요하,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북경지대죠. 지금 현재 말하는 북경지대입니다. 요하에 뭘 세웠느냐? 순수 관경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진한이죠. 진한. 사만, 진한, 번한, 마한인데 진한의 경계선인 것 같아요. 이게 순수 관경비는 진한의 경계로 봅니다. 이게 순수 관경비를 세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13대에 와가지고 13대에 와가지고 하나라 거왕을 타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내용을 보면은 은나라가 하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은나라 탕왕이 은나라 왕이 누구냐면 탕왕인데 이 탕왕이 하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라 거왕이 이제 황제인 당군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 황제께서 군사를 내가지고 이 은나라를 들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나라가 큰일 났거든. 그래서 용서를 빌고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싸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길에 서로 이제 싸우지 않기로 했는데 이 은왕이 돌아가는 길을 거왕이 뭐예요? 가로막아 가지고 또 들이 막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은나라 왕이 그 사실을 또 당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나라 군사하고 고조선 군사 그 가운데 낭랑군이 거기서 말이 나와요. 이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왕을 타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은나라가 거왕을 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도 아한 당군께서는 싸움을 말렸는데 결국 거왕이 또 약속을 안 지키고 은나라를 치니까 도리어 거왕을 처벌했다. 그래서 낭랑군하고 협서해서 멸하고 관중의 빈과 기의 땅에 살게 하며 그 빈과 기가 어디냐면 바로 서한우 쪽이에요. 서한우 쪽. 그러니까 여기까지 군사를 낭랑군이 아마 이 베이징 이쪽 부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여기를 쳐가지고 거기다가 군사를 배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 관중의 빈과 기의 땅에 살며 관절을 설치했다는데 그 관과 비가 바로 서한 북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한 북쪽에 보면 이 강이 이제 황하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 위에 지류가 흘러가는데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대 때 제14대가 고불 황제입니다. 고불 당군 황제인데 이때에 인구조사한 기록이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가구를 조사해가지고 215페이지 나옵니다. 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인구를 조사하니까 그때 인구가 1억 8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억 8천 인구인데 지금 여기에서 인구 조사라고도 하고 호구 조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구가 아닌 호구조사가 호구가 1억 8천이었다. 이렇게도 좀 푸는데, 그러면 호구가 1억 8천이면은 한 집에 세 사람씩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5억이 넘어버리거든요. 그럼 그때 정말 5억이 있으니까 지금도 중원 땅은 몇 억입니까? 13억이에요. 우리 한국까지 합하면은 14억, 15억도 된다 이거야. 몽고까지 다 이렇게 주변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호구 조사를 해서 인구를 조사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구가 1억 8천이 아니라 인구가 1억 8천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인구가 1억 8천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 우리 민족사학자들 알고 있듯이 요 부근만 가지고는 1억 8천이 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미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대 당군 때에 15대는 누구냐면 버름 당군입니다. 버름 당군 때에 뭐가 80분이래요? 버름 당군 때에 이제 세금 문제가 80분의 1로 줄어져요. 그래서 15대 때부터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우르국 사람이 20가구가 투항했다고 그랬어요. 우르국 사람 20가구라 그러는데 이 우르국이 어디냐 이거야.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쪽 파키스탄 넘어서 이쪽이 아닌가 봅니다. 이쪽이라고 보거든요. 갈대아 우르. 지금 성경에서 보면 갈대아 우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르. 지금 이게 이란 동쪽 뭐 그쯤 돼요. 그러니까는 요 파키스탄 다음 이란이거든요. 요 파키스탄하고 이란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귀화를 해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디다가 뒀느냐? 20가구가 귀화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에 뒀느냐? 염수 부근에다가 두게 했다 그랬어요. 염수, 짠물. 그리고 염수가 어디에 있냐 이거야. 저는 처음에 우르무치 그 천산을 갔다 오기 전에는 우리가 대개 어렸을 때 배운 거 염수, 사야 하면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까지 영향력을 미쳤느냐 했는데 이번에 우르무치를 가보니까 요 신강성 이쪽이 말이죠. 사막지대이면서 염수가 많아요. 호수가.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르국 20가구가 귀화를 해왔는데 염수 부근에 머물게 했다 했는데 그 염수 부근이 어디냐 이거야. 알고 보니까 신강성 쪽이야. 여기야. 그러니까는 당군 조선의 영향력이 뭐요? 요 대륙 전체에 뭐요? 미쳤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5대에서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16대에 가서는 또 재미난 이야기가 16대 위나 당군입니다. 위나 당군 때는 나라가 뭐요? 태평했다고 그랬어요. 이 태평이 아니지. 평화로웠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기후. 우리가 걱정을 하다 보면 그거는 기후야 그러는데 이 기후란 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기후. 쓸데없는 걱정. 필요 없는 걱정. 그래서 당군께서 그 제후국 왕들을 다 한번 모아놓고 그대들 나라의 다스림이 어떠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태평성대였으니까 그 왕들이 전부 다 걱정 없이 다 잘 삽니다, 이거야. 응? 사는데 걱정이 있다면은 뭐가 무너질까 봐서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서 걱정한다. 그러니까 온 왕들이 다 한바탕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우라고 하는 말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이라 하는 치우 당돌한 제사를 잘 드리고. 네, 뭐 그거는 뭐 각 시대마다 다 잘 지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제18대에는 18대 누굽니까? 동엄당군이었죠. 이때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지배특에서 방무를 바쳐왔다 그랬어요. 이 지배특이 어디입니까 지금? 티베트입니다. 티베트입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티베트 어디냐면 네팔 이쪽 북쪽이거든요. 이쪽이 지금 지배특인데 그 여기서 뭘요? 여기까지 뭘 바쳐왔어요? 조공을 바쳐왔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군 조선의 영향력이 이 그림에 나오는 전체에 미치고 있었다. 막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 19대, 20대, 21대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그때 이제 은나라와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21대에 와가지고 또 이제 고조선이 위기에 몰립니다. 제 21대 소태당군입니다. 소태당군 때에 은나라가 침략을 했어요. 은나라가 침략했는데 이것을 물리치고 은나라 침략한 것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화해를 하고 조공을 바쳤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소태당군 때에 그때 당시 우현왕 서운여가 있었어요. 이 서운여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이 소태당군이. 당군 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현왕 서운여가 아니고 우현왕의 색부로가 있었습니다. 색부로가 있었는데 이 소태당군은 당군을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했느냐? 서운여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색부로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운여를 말하자면 이제 황제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색부로가 자기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디서 부여의 신궁에서 이 색부로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황제로 부여신궁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여신궁에서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것이 장당경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니까는 황제가 몇이 됐어요? 둘이 됐어요. 그런데 세력이 누가 세었느냐? 이 색부로가 우현왕 색부로가 훨씬 군사가 많고 세니까 이 소태왕이 색부로에게 굴복을 합니다. 굴복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 황제는 뭐예요? 서운여 황제는 패합니다. 그리고 색부로가 22대 당군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서운여가 가만히 있겠어요? 서운여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서운여가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색부로하고 싸움을 해요. 그런데 1차전에서 색부로가 이겨요. 서운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색부로가 이게 입장이 곤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색부로가 이번에는 나머지 군사를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서원이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피차 싸우면 서로 손해가 되니까 서원여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서원여를 번한 왕으로 줄 테니, 번한 왕 자리를 줄 테니 우리가 화해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여가 전쟁을 멈추고 번한 왕으로 가고 색부로가 22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 가운데 두 번째 혁명, 두 번째 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하충이 그랬고 이번에는 이제 색부로가 우현왕으로서 황제를 거역하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 나가는 이런 사건이 이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2대 당군은 색부로가 되어졌습니다. 23대, 24대, 25대 오는데 그 25대에 보면은 기자 이야기가 나와요. (25대) 솔라 황제인데 솔라 당군인데 이때에 기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금 식민사관에서 보면 기자조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마 이 기자가 바로 그 기자를 가리킨 것 같은데 기자가 결코 나라를 세운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역사가들이 보면 말이죠. 같은 글자가 나오면은 전부 다 각계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 현재에도 동명이인이 있어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번한 왕이 기후가 나오고 기씨가 나옵니다. 번한 왕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자조선은 번한 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기자조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기자란 말이 나와요. 기자가 나왔는데 기자가 서쪽으로 옮겨가 있으면서 인사를 받는 일도 사절하였다. 근데 이게 왜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왔냐 이거요. 그래서 기자가 서쪽으로 가가지고 방문하는 사람이 인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상당히 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 역사에 나오는 기자조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조선 전체 이야기가 아니고 번한에 속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외에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책을 써서 당군 황제한테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5대 솔라 황제 때에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은 5번째 솔라 67년 정사년에 황제께서 수상 조용국에게 양신과 좋은 신하와 또 충신에 대해서 묻습니다. 양신과 충신에 대해서 물어요. 그게 누구냐면 당시 재상인 조윤국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충신과 양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대답한 걸 보면 임금과 신하가 한 마음으로 협의하여 백성과 나라를 다스려 모두 복락을 누리게 하면은 양신이고 임금의 얼굴을 돌보지 않고 조정에서는 바른 소리를 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충신입니다. 충신과 양신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황제가 바라는 신하는 어떤 신하를 더 원하겠어요? 충신도 중요하지만은 충신보다는 뭐요? 양신이에요. 임금과 협의해서. 그러다 나라가 위태롭거나 임금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또 누가 필요합니까?
그때는 또 충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용무를 보고자 하면은 반드시 거울을 보아야 하듯이 임금이 자기의 과실을 알고자 하면은 반드시 양신을 가까이 해야 된다. 따라서 형군이 있어야 양신이 있고 명군이 있어야 충신이 있게 되는 법입니다. 라고 답변을 한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 27대, 28대 뭐 별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30대에 가면은 (30대의) 나유당군입니다. 이때 많은 학자들이 나왔는데 그 학자들 중에 주태보라고 하는 사람이 주태보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써서 임금한테 바칩니다. 그때 태양, 태음설, 그리고 현공설, 그 다음에 복서, 점치는 책, 이런 책을 바쳐. 그 다음에 천문설, 지수설, 천문설, 지수설. 요게 요새 말하는 뭡니까? 풍수지리학, 점치는 거, 행공설,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나유당군에게 바쳤더니 나유당군이 그걸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요? 상당히 기분을 나빠하면서 분명히 이 책 때문에 앞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겠구나 하고 탄식한 기록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은 당군 시대에 그 문화나 그 여러 가지가 굉장히 발전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세대에도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혹은 명리학도 발달되고 풍수학 뭐 이런 거 다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런 게 다 나와서 판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문화가 상당히 수준이 높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1대 때 당군이 누구냐면 등월입니다. 등월 당군 황제 때인데 이때에 신하 중에 조자문이 있었어요. 조자문이 이야기하는데 이때 정치와 법률을 분리했습니다. 정치와 법률을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치와 법과 관계를 아마 통일되게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 조자문이 이걸 분리해야 됩니다고 권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입법, 사법, 행령이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분리가 안 돼 있었는데 조자문 때, 등월 당군 때 와가지고 이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치와 법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행정관과 사법관은 각각 그 직책이 달라야 서로 권한을 빼앗지 않고 정치와 법률이 명백하여 공정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옳다.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그때부터 나라를 다스리게 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각 그 당군 시대마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33대 보면은 많은 그 학자들이 당군에게 여러 가지 책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록을 보고
강당 상학자들은 당군 조선이 상당히 그 미개한 사회를 알고 있는데 현대에서도 보기 드문 책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근래 사람이 조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34대에 보면은 복수서를 지어내고 공명지가 중화서적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은 책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36대에 가면은 제36대 당군이 매륵입니다. 매륵 당군 때에 여기 보면요. 초나라에서 목면씨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나라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번안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목면씨를 가지고 왔다는 말은 이것이 어디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안에 들어왔다. 막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역사책을 쓰신 분이 어디를 기준 삼고 썼느냐? 진안을 중심 삼고 이런 기록을 남긴 것 같습니다. 중앙이니까 이게 초나라는 이게 번안이에요, 번안. 근데 남쪽에는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고치, 누에는 남쪽에서 많이 쳐요. 근데 그때도 아마 목면이 그때 그쪽에서 많이 양성이 되다가 이제 북쪽으로 옮겨지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오경 박사 우문청이 토지를 측량해서 지도를 만들고 유성설, 별이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유성설을 저술해서 바치고 그리고 그때 성리학과 심리학을 지어서 올렸다. 이때 성리학과 심리학을 갖다가 책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심리학을 지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요? 현대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3대 가륵 때에 소련과 대련이 3년상을 시작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후대에 공자가 그 소식을 전수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칭찬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리학, 심리학 이것이 이제 공자 시대에 와가지고 유교가 이루어진 하나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의 이론을 이야기할 때 수리부작이라 자기는 하나도 지은 게 없다. 조상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당군 시대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배반명을 협야후와 배반명을 보내가지고 일본을 뭐요? 일본 열도를 평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때 36대 매륵 당군이면은 약 BC 704년입니다. 704년에 그 이후에 매륵 당군 38년이니까 약 한 660년 정도 BC 이때 일본 열도가 고조선에 의해서 평정이 되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매륵 당군 55년에 손승문이가 의학과 화학을 의학과 화학의 책을 만들어서 보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고조선을 신화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기록을 보니까 우리 한당고기는 이게 믿음이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역사관이 얕은 줄 모르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38대, 39대. 제 39대를 보면은 (39대가) 두홀 당문입니다. 두홀 당문인데 이때에 각종 학교를 설립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때 진충로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께 고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도는 풍속을 바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풍속을 바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풍속을 바르게 하고 인재를 얻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인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시급한 일은 각종 학교를 설립하여 영재를 공부하게 하여 각 부분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여 그 중에서 뽑았으면 나라가 잘 다스려져 천하가 태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때 해당한 이야기 아니고 지금도 뭐예요? 교육인적 자원부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풍속을 뭐요? 바르게 하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학교 교육이나 치맛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풍속이 뭐요?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는데 혹은 전단지를 만드는데 여성이 바로 서야 뭐요?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구호를 외친 거예요. 여성이 역사를 알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3대에 보면은 구물이 나옵니다. 구물. 당군 구물. 물리죠. 구물이 아니고 물리. 물리 당군이 나오는데 이때에 또 별난이 일어납니다. 그때 군사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화충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우화충을 막지를 못합니다. 막지를 못하고 결국은 황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화충의 반란에 물리 당군 황제가 사망을 합니다. 이때 비록 당군이 죽었지만은 이 우화충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진압한 사람이 구물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구물 장군이에요. 욕살입니다. 사람이 욕살 구물이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때 장당경을 점령합니다. 장당경이면 지금 하르빈에서 조금 떨어져 내려왔어요. 지금 이 아사달 하르빈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당경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결국은 동서압록 18성을 요 압록강 주변까지 와가지고 다 이쪽을 점령하고 우화충을 이제 멸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44대 당군은 누가 되냐 하면은 바로 이 구물이 됩니다. 이 물리 당군 황제가 우화충 때문에 죽고 나니까 이것을 수습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물 장군이에요. 구물 욕살. 그러니까 욕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욕살이 결국 싸움에 이기니까 장군이 되었는데 욕살 구물이 이 우화충의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추대받아가지고 구물이 당군이 됩니다. 그래서 구물 당군 이야기는 이 구물이 당군이 되어가지고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꿔요. 그래서 수도가 어디가 됩니까? 수도가 장당경이 되고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대부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이래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 되겠으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당군 왕금이 1900년을 살았다는 말도 나오고 1500년을 살다가 산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런 기록이 있었느냐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나오는 도중에 22대 때 와가지고 혁명이 나가지고 황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사람 색부루가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한번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구물 때 와가지고 나라 이름이 그때는 황제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되었고 또 이 대부여 때 와서는 구물이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4대를 내려다가 고조선이 망하거든요. 결국 북부에 흡수당하니까. 그래서 고조선을 보는 관점이 어디까지 고조선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대부여가 일어나기 전 43대 물리 당군 황제까지의 당군들의 그 활동과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